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일 새벽입니다. 독재자들이 죽는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은 혹시 비슷할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이 가족력으로서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겠죠.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과 뇌졸중, 김정일이는 2008년에 뇌졸중 그리고 사망은 심근경색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김정은도 지금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거 보니까 이 가족의 병력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심장병은 또 뇌졸중 같은 머리에서 오는 병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빨리 발견해서 응급 조치를 하는 이 시간, 이 황금 시간대를 놓쳐버리면은 중퇴 그리고 식물인간 사망 이런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흔히 생각하기를 의사들이 항상 붙어 다니니까 처치는 제대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독재자의 또 독특한 생활 방식이 있어 가지고 독재자는 잘 때 사고가 나면은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요. 독재자가 자는데 바깥에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CCTV를 걸어가지고 바깥에서 누가 당번을 보면서 관찰한다? 근데 그걸 독재자가 허용할까요? 그 부인하고 같이 자고 하는데. 그래서 이 독재자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탈린입니다. 그 히틀러와 더불어 20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스탈린이 어떻게 죽어갔느냐를 보면은 김정은이가 만약 심장 병이 와가지고 초기 조치가 늦어서 중태에 빠졌다 한다면은 스탈린의 죽음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제가 스탈린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스탈린은 1953년 3월 5일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5일 동안 뇌졸중으로 끙끙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 5일 동안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한 것인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953년 2월 28일 스탈린은 측근들과 함께 클렘린궁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영화광이에요. 꼭 그 측근들을 데리고 같이 봅니다. 영화를 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옮겨가지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독재자는 이 늦게 자는 게 특징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민주적 지도자는 뭐 늦게 자든 일찍 자든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민주적 정치인이고 늦게 일어나는 게 이거 스탈린,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베리아 비밀경찰, 말렌코프, 불가닌, 후르시초프가 동석했습니다. 후르시초프 회고록에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헤어질 때 스탈린은 매우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후르시초프의 배를 쿡쿡 찌르면서 장난도 쳤답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늦잠을 자도 보통 오전 10시에 일어나서 경호원을 부르곤 했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인데 오후가 되어도 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호원들은 궁금하긴 했는데 부르지 않으면 침실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 6시 30분에 방에서 전등이 켜지는 걸 바깥에서 봤어요. 경호원들은 부르기를 기다렸지만 밤 10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어요. 이때 겁이 난 경호원이 우편물을 전하는 척 하면서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스탈린은 침대에서 밑으로 떨어진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 옆에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가 부서졌는데 떨어질 때 시계가 부서졌던 모양이죠. 저녁 6시 30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등에 불이 켜졌을 때 바로 이 사람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스탈린은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경호원들은 직접 의사를 부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탈린을 담당하던 의사들 중에 상당수는 붙들려 가서 요인 독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경호원은 국가안전부로 연락을 했습니다. 국가안전부 장관은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이때부터 이제 관료주의가 작동합니다. 말렌코프와 베리아에게 전화를 하라고 슬쩍 밀어버립니다. 말렌코프는 경호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베리아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베리아는 여자들과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베리아는 경호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곧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가보니까 스탈린은 그때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베리아는 의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베리아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파티장에서 바로 왔기 때문에 술에 취해 있었는데 경호원들에게 스탈린 동지가 잘 자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가? 모두 여기서 나가 잠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온 거는 언제 왔느냐? 스탈린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시각 오후 6시 30분을 기준으로 하면은 12시간 뒤에 왔습니다. 12시간 뒤에. 이 아까운 시간을 그래서 베리아가 나중에 고의로 스탈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의심을 사게 됩니다. 베리아는 나중에 몰로토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처치하였다. 내가 당신들 모두를 살린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이 살고 있었으면 측근들 다 숙청되는 건데 자기가 의사를 늦게 부르게 해가지고 죽도록 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몰로토프 회고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때 스탈린은 이 공안기관을 장악한 베리아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리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스탈린 자신도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스탈린은 별장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5일간을 지냈습니다. 의사가 그때 와가지고 치료를 했지만은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안 돌아온 상태로 5일간을 신음하면서 앓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베리아, 후르쇼프, 말렌코프 등 이 측근들이 말하자면 병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리아는 여러 정치국원이 병상을 지키고 있는 자리에서 스탈린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재기불능이라고 생각해서 벌벌 떨던 그 스탈린을 욕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으면은 베리아는 잽싸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스탈린의 손에 키스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3월 3일 의사들은 스탈린의 사망이 시간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베리아는 실권자가 다 된 것처럼 행동하였고 정치구원들도 이 병력을 장악하고 있는 베리아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말렌코프와 베리아는 긴급 정치국 회의를 주도하고 후임 수상의 말렌코프, 제1부 수상의 베리아를 임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베리아는 내무부에 대한 통제권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밀경찰 등 여러 공안기관을 통합 조정하는 자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스탈린의 죽음을 놓고 금방 집단 지도체제로 권력이 지금 이동하는 순간이죠. 스탈린의 죽음을 지켜본 그에 따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얼굴 모양이 변하고 검은색이 되었다. 입술이 검게 되었다. 갑자기 눈을 떴다.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무서운 눈길이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눈초리였다. 아버지는 갑자기 손을 올리더니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저주하려는 듯 하였다. 그게 혹시 베리아가 아닐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숨이 끊어졌다. 이 순간 베리아는 방을 뛰쳐나가면서 운전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환희에 차 있었다고 합니다. 석 달 뒤 베리아를 거세하게 되는 후르쇼프는 베리아의 얼굴은 빛났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한 10여 년 전이군요. 러시아 역사가 에드바드 라진스키라는 사람이 스탈린이 죽을 때 경호원으로 일했던 사람을 찾아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경호원 로가체프는 의외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스탈린이 그날 내가 부르기 전에는 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지시를 내린 이는 수석 경호원 흐루스탈레프였다는 겁니다. 라진스키는 베리아의 명령을 받은 흐루스탈레프가 스탈린에게 독주사를 놓았다는 결론을 내렸다네요. 베리아는 그래 놓고 의사들의 응급처치도 고의로 방해해가지고 스탈린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럼 베리아는 어떻게 됐냐? 그 석 달 뒤에 후르쇼프의 이 모의에 의해서 정치국 회의에서 규탄되고 제명되고 바로 정치국 회의에서 체포됩니다. 후르쇼프가 미리 주코프, 그 유명한 주코프 원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장성들이 무기를 들고 정치국 회의장 바깥에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베리아를 숙청하는 그런 결의를 하고 보탄을 눌러가지고 금방 장군들이 바로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베리아를 즉석에서 체포해가지고 처형해 버립니다. 그 뒤에 집단 지도 체제가 결국은 후르쇼프 중심으로 일어나가 되죠. 그 후르쇼프가 1956년 제20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하느님과 같은 스탈린 격하 운동을 6시간 합니다. 스탈린의 악마성을 폭로하고 그 후속 조치로 굴라그 수용소에 갇혀있던 한 200만 명 정도의 양심수들을 석방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의 복수가 피의 숙청이 소련에서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후르쇼프야말로 인류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후르쇼프는 1963년에는 케네디 대통령과 쿠바 미사일 사건을 두고 핵전쟁 직전까지 가는 대결을 하지만 그때도 후르쇼프가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2년 뒤에 후르쇼프가 1962년이 참 쿠바 미사일 사건입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사건 2년 뒤에 정치국 회의에서 제명이 되고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스탈린의 이 죽음의 과정을 보면은 김정은도 말이죠. 김정은도 자다가 심장마비가 왔다든지 했을 때는 과연 바깥에 있던 경호원이 즉각 들어갈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시스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면은 안에서 부르지 않으니까 바깥에서 그냥 기다리다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느냐 아니냐, 그건 나중에 아마 밝혀지면은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독재자의 죽음이 스탈린의 경우에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의사로부터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도 못하고 5일간 신음하다가 죽었습니다. 김일성이도 1994년 7월 8일에 사망을 했는데 묘향산에서 죽었는데 그 과정이 조금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김정일이가 죽였다. 어떻게 죽였느냐? 묘향산에 갈 때 의사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심장마비가 왔을 때 헬리콥터가 날아가다가 이게 추락을 했는데 사실은 격추시켰다 뭐 등등 이런 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황장업 선생의 정보가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황장업 선생은 그런 음모설을 일축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